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어떤 노년층들의 빈곤화 굉장히 고민이 많죠. 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58년생이다 보니까 그 노인층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장래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문제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공직 생활을 하고 지금 퇴임해서 살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일정한 그 연금이 있고, 뭐 이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우리처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 뭐 이런 제하에 실세부처 마다하는 사무관들, 이런 제하에 이제 뭐 내용이 좀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 A씨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사무관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 이제 고시를 패스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행시라든가 이제 매일 이어지는 야근에 주말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서울로 오가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다. A씨는 옛날처럼 중앙부처에서 일한다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 소재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는데 좋은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5급 국가공무원 근무처에 대한 MG 사무관 공시생 선호도가 과거와 달리 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최근 6년 2018년부터 23년 사이 입직한 5급 공무원 40명과 서울 주요 대학 5급 공채 준비반 학생 등 30명을 합쳐 총 70명에게 가고 싶은 중앙행정기관을 묻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기피하고 싶은 기관은 기재부가 1위, 이어 여성가족부, 복지부, 산자부, 고용부 등이었다. 기재부는 높은 업무 강도, 수직적인 조직 분위기, 승진 적체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거에는 재경 산업 부처 선호 추세가 강했다. 1963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행정고시 수석 116명의 첫 배치 부처를 조사해보면 현 기재부 같은 재정예산 부처가 42.2%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현 산자부와 유사한 산업 관련 부처가 12.9%, 행정 관련 부처가 8명으로 약 7%였다. 이런 변화 조짐에는 이른바 조직보다는 개인, 워라밸 등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이 방연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설문한 현직 5급 공무원 40명에게 입직 당시 1번에서 3번까지 지망 기간을 선택할 때 고려한 중요한 요소를 묻자 업무 흥미를 제외하면 워라밸, 조직 문화를 꼽는 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 위치, 전문성 제고 및 퇴직 뒤 진로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5급 공무원의 선호부처 전환 현상이 과거의 국가 주도적 경제 구조와 달라진 환경, 가치관, 문화 변동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원은 개발을 주도한 사회 변화의 역군, 기능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5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많이 발휘하고 자기 경력을 개발해야 하는 이치라며 승진 등 경제적 보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역량을 쏟고 성과를 확인할 기회가 중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자 수도 2020년에 371명에서 2021년 464명, 2022년 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위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던 주 부처에서의 이탈도 매년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5급 사무관 자발적 퇴직자는 평균 5.75명이었다.
중앙일보가 최근 5년 내 스스로 퇴직한 5급 공무원 5명과 퇴사로 고민 중인 사무관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인사구조, 1, 2년에 한 번씩 담당 부서가 바뀌는 순환 보직체계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C씨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보직구조와 낮은 자율성에 만족하지 못했다. 다 이유가 있네요. 그 밑에는 공무원 10명 중 4명 기회만 있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 행정연구원 지난해 6,000명 넘는 5 내지 7급 34세 이하 공무원은 58%,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아직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내지 7급 34세 이하 젊은 공무원의 경우 비율이 더 높아 10명 중 6명꼴이었다. 25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국정 데이터조사센터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중앙일보, 인사혁신처, 통계청, 한국사회과학자료연구원이 후원했다. 데이터로 본 국민의 삶과 공직사회의 질을 주제로 진행했다. 58%? 10명 중 6명꼴이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물론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은 꼭 이런 점만 있었을까 하는 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성모씨 고시원은 25일 기준 절반이 공실이었다. 4층짜리 건물에 각 2평짜리 방 20개가 있지만 10곳이 비어 있었다. 고시원에 머무는 10명 중 고시를 준비한 학생은 2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송 씨는 10개 호실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거의 없어 현상 유지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줄면서 고시원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동 내 고시원 수는 2015년 69개에서 36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노량진도 76개에서 지난해 9개로 죽었다. 고시촌은 88%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대학동 고시촌에서 18년간 문구점을 운영해온 조은복 씨는 옛날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도 많아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고시원 인기가 좋았으며 이제는 고시촌 학생 절반 이상 줄었다. 인강이 워낙 잘 돼 있고 논술도 온라인으로 참석받을 수 있다. 아마 이 점도 있을 거예요. 고시원 얘기가 나오니까 참 저도 2000년대 초반 월드컵 때였죠. 참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서울대 그 앞쪽에서 고시원 생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잠깐 납니다. 지금도 어쩔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장 열악한 고시원 거의 반지하 비슷한 데 들어갔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다른 쪽에 옮기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침대도 있는 고시원은 그때는 26만 원 정도면은 침대도 있는 고시원에서 지낼 수 있었고 이제 한 20만 원대는 그냥 책상 밑에서 발렸고 이렇게 이제 잔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 강의 영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급 사무관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아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로 사회생활 해보면은
지금 공무원 생활 하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한 생활인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고 기왕이 들어갔으면은 국관리에서 그 워라밸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번에 한번 그 몇 번 강의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능력 있는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고시를 패스해갖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학교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좀 놀았던 친구들이 그 지방에 뭐 도요이라든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천대에 오겠지만은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 출마자들도 보면은 뭐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30%라 그랬어. 33%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또 이제 사무관 이상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전부 고시 패스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인데 이건 뭐 나도 정치를 한번 나가볼까? 또 이걸 그저 뭐 항우나 총경 같은 사람 이번에 유삼영 총경 또 뭐 그런 공직 하다가 나온 사람들 있죠. 이제 판검사 하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꿈들도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비슷하게 공부하고 오히려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저 친구들은 정치 쪽으로 나와가지고 시의원도 하더니 뭐 구의원 하면은 구정에도 뭐 관련이 가서 겨우 한 국장 다르고 뭐 과장 다르고 국장 다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뭐 구의원들 또 뭐 시의원들 와서 가냐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특권 7, 8가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특권 빼지 그 분야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정치 쪽에서도 국가에 충성할 수 있지만은 정부 내에서도 그 훌륭한 자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도 나가서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받는 특혜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자리에 남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항상 제 기대는 별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반년을 넘게 계속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쳐왔었고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좀 올려 보내주라고 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